한국 국회가 비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 불만을 토로하고 25%로의 관세 인상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관세 부과의 배경으로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간밤에는 한국과 합의해서 좀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National Assembly continues to advance legislation that targets U.S. companies and recently launched a political witch hunt against two American executives. 네, 트럼프보다 밀러 의원 얘기가 더 많았습니다. 자, 미 연방 법사위원회 공화당 측에서 쿠팡 사태를 원인으로 거론한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주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다우지수의 하락을 이끈 보험주에 집중하는 듯 하는데요. 세부 내용 오재승 퀀텀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뵈니까 더 좋네요. 아, 예, 그러네요. 네. 자, 바로 시장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일단 뉴욕 증시 간밤 상황부터 좀 체크를 네. 해보면 실적 기대감의 기술주들은 강세였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빠지는 거 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뭐가 왔어요? 예, 작년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엄청 빠지고 나서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거 뭐 워렌 버핏 매수를 하는데 이거 1등 보험 사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작년 이제 11월, 12월에 보면은 그 미국의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특히 이제 그 지역 로컬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게 지금 보험료 혜택이 너무 없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치료비가 올라가는 데 비해서 굉장히 좀 구구절절한 어떤 개인들의 인터뷰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입국했는데 그 입국하기 직전까지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와서 아 이거 2026년에는 이거 쉽지 않겠다 보험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인상 그 지원 금액이 사실상 크게 증액이 안 되면서 이게 되게 쇼크인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치료비가 많이 오르는데 지원 금액이 줄어든다 그러면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급락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 좀 현실화가 되더라고요. 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야기를 좀 먼저 해주셔서 그런데 네. 이게 그래도 지금 고점 대비 50에서 60%는 거의 빠져 있는 상태가 됐단 그렇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점 매수라는 매력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더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됩니까? 저는 일단 이 섹터를 좀 안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예 배제하는 섹터로 보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가 있잖아요. 그쵸. 국가 주도로 건강보험료를 책정을 하고 이제 수가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병원을 들어갔다가 치료를 받고 나오면 바로 계산을 하고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쵸.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바로 집에 가는 겁니다. 네. 바로 집에 가고 이제 우편이 날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우편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뭐 주사 맞은 내용부터 검사한 내용부터 따로따로 다 청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국가 주도로 건강보험료를 책정을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민간 주도로 하자. 그리고 민간한테 우리가 보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느 금액을 보조를 해줄 테니까 보험사 니네가 입찰을 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지를 얘기를 하고 거기서 입찰을 하면서 그거를 지원을 하는 분위기인데 이제 트럼프 정부의 생각이 뭐냐면 위험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 국민들이 아프면 더 아픈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더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트럼프 정부의 생각은 보험사들이 과다 청구한다는 생각이 좀 강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건강보험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사람들은 아예 이용을 안 하고 보험료만 내고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과다 청구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평균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 정부의 생각은 이 과다 청구를 막자. 그럼 과다 청구를 막고 그걸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강하고 또 국민들은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보험이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간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수적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 이 보험주들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 내에서만 좀 보수적으로 보면 되나요? 이제 다른 행정부가 오면 그렇죠. 관점이 달라지나요? 그렇죠. 관점이 달라지고 그거는 이제 또 새로운 대통령 대선이 나오게 되면 공약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타고도 좀 어떤 네. 포인트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제 발표한 지원금이 이게 예비
그 조정액이거든요. 1월에 나오는 거는 확정이 아니고 확정은 4월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어제 나온 거 가지고 분명히 말이 많을 겁니다, 미국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 확정 4월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확정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3개월간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유의 깊게 보면은 이제 또 보험주의 향방을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급락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셨고 지금 메디케어 동결 이슈로 인해서 이쪽 관련 섹터는 저점 매수보다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조금 관심을 떨어뜨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 오지승 대표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제 빅테크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실적 발표 이번 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관전 포인트를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엑셀, 뭐 워드 이런 걸 틀면 옆에 이제 AI가 코파일럿이 갑자기 생기면서 여러 가지 도와주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오픈 AI에 지금까지 한 20조 정도 투자를 했는데 오픈 AI 기반으로 코파일럿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LLM은 오픈 AI의 어떻게 보면 사촌지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오픈 AI의 그 기술력으로 만든 그 코파일럿이 어떻게 보면은 애저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가 애저인데 애저의 매출과 구독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 업무를 할 때 엑셀을 쓰고 워드를 쓰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쓴단 말이죠. 쓰면은 거기서 LLM이 붙어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그러면 애저의 구독을 늘리고 요거에 굉장히 보완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무난한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구독 경제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거를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게 코파일럿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었는지를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실적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과 완전 정반대되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실적 발표를 하면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 금액을 발표하면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아요. 근데 메타는 아주 크게 빠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구독 경제가 없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메타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구독 경제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러면 메타는 투자했을 때 이게 회수가 되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메타 측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아니야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AI를 돌려서 광고비를 올리고 객단가를 올리고 그냥 매출을 늘릴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우리도 구독 경제가 들어갈 거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번 분기에 이제 그 메타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적에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야 이거 데이터 센터 투자 못하는 거 회수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주식이 크게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번에 어떤 예측치는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메타가 증명할 수 있는지, 야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는데 정말로 광고비 객단가와 매출이 늘어나는지를 증명할 수 있고,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우리도 구독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컨퍼런스 콜에서 증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그 온디바이스 AI를 설명을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쉽게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쓰면서 우리 젊은 층들은 이제 클라우드도 쓰고 여기서 어플도 만들고 이걸 충분히 AI를 좀 활용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나 어떤 유아 계층은 어린이들은 AI를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온디바이스 AI라는 거는 내가 특별한 어떤 기술이 없어도 그냥 내 스마트폰에서 계속 내가 뭐 어떤 소프트웨어를 보는지 어떤 내 카톡을 쓰는지 뭐 이런 거를 씀으로써 그 기계가 나를 이해함으로써 나의 어떤 생산성을 돕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보안이에요. 보안이고 왜냐면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쪽으로 외부로 유출되지가 않으니까 요즘에는 그렇더라고요. 그 젊은 층들이 제일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AI가 자기가 이제 GPT나 제미나이와 대화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보면 내 보안이 프라이버시가 유지가 되고 그거를 나를 이해해서 나에게 그렇게 어떤 AI의 어떤 깊은 이해가 없어도 AI를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온디바이스 AI고 이 부분에서 얼마나 애플이 향후 비전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향후 또 주가가 갈릴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4분기째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어요. 시장 예측치보다 컨센서스보다 계속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 보느냐 아니면 미래에 AI
피지컬의 대장주를 보느냐에 따른 관점의 차이인데 지금까지는 실적이 안 나오면 뭐 중국의 전기차보다 실적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를 판 사람들은 저점에 팔았고 아니다 테슬라는 이제 향후에 사이버캡으로 자율주행하고 옵티머스로 휴머노이드 하니까 저점 매수해야 된다 이러면서 저점 매수한 사람들은 수익이 나는 이 반복이었는데 이제 오늘 내일 나오는 실적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한 100일 정도 남은 사이버캡의 어떤 생산 일정 그리고 향후에 이게 생산 대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가프레스에서 얼마만큼 생산해서 객단가를 낮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실적보다도 더 중요한 주가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빅테크의 실적 발표 이야기 쭉 나누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원래 내일이죠, 실적 발표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회사 마음이긴 한데 자, 일단은 일단 2025년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97조 원, 영업이익은 47.2조 원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공시를 통해서 자기 주식 1,530만 주를 또 소각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 흐름에서는 등락을 조금 좌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에서 5%대 상승 마감했었는데 4% 후반까지 잠깐 빠졌다가 지금 다시 5.38%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좀 지난 분기에 영업이익이 지금 한 19조 정도가 찍히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숫자라고 하면 JP모건 헬스케어가 본 17조보다는 상회하고 우리나라 시장 컨센서스에서 보고 있는 21조보다는 조금 약한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애매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 것 같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일단은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주시죠. 네, 자 잠시 들어왔던 속보 먼저 확인을 해봤었고요. 저희가 앞서서 빅테크들 실적 이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봤었는데 대표님 메타도 짚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메타 그 SNS 유료 구독 모델 네네. 테스트한다는 부분, 네. 그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메타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구독 경제가 아직 없다는 거죠. 근데 구독 경제가 없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투자 금액이 발표가 될 때마다 이제 시장은 계속 우려하는데 거기에서 메타는 그럼 앞으로 우리도 구독 경제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의 비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아직 그런 쪽에서 구독 경제가 쉽게 원하는 만큼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단지 이제 내일 나오는 실적의 관전 포인트는 얼마나 보험의 객단가를 올렸는지가 관전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빅테크이기 때문에 한번 구독 경제로 그 방향을 틀으면 계속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그 막대한 유저를 기반으로 계속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내면서 구독 경제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아직 써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는 거는 조금 무리고 단지 그거를 중간의 과정에서 그 유저가 얼마나 이제 모이는지를 보면서 좀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빅테크들 실적 관전 포인트 짚어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는 종목들 말고 대표님이 따로 좀 주목하시는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들은 그래도 저는 ETF 많이 보고 있는데 아크 자율주행 ETF 괜찮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배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배터리는 조금 이제 좀 그렇게까지 우리가 성장성을 많이 보는데 사실 성장률로만 보면 휴머노이드 쪽 배터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휴머노이드용 배터리가 따로 있어요? 그거 이제 지금까지는 아닌데 한 1, 2년 안에 전고체 배터리가 따로 나올 것 같고 휴머노이드용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메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는 인간이랑 옆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폭발 위험성이 적어야 되거든요. 리튬 이온은 이제 폭발 위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줄이려면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는 뭐 큰 집 사는 사람이나 작은 집 사는 사람이나 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 크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작게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작아야 돼요. 그럼 작아야 되면 고밀도로 가야 되거든요. 고밀도 배터리라 그러면은 지금 LFPP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의 캐틀이나 이런 데를 조금 약간 무시했을 때가 뭐냐면 우리가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파우치형이 더 기술력이 좋다. 근데 테슬라가 아니다. 우리 원통형 이제 쓰면서 네. 그리고 우리 싸고 그냥 그거 크게 만들면 돼 이러면서 캐틀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휴머노이드로 가면 달라요. 고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또 승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휴머노이드 배터리 관련해서 주식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그럼 솔리드 파워? 솔리드 파워보다 제 배터리는 그냥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아, 지금 국장으로 넘어온 겁니까? 이게 또 요즘은 너무나 들잖아요. 이게 네. 또 이어지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양산으로 보면은 삼성 SDI가 가장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뒤늦게 반응하지 않을까 네. 싶고 삼성 SDI가 생각보다 빨리 전고체 배터리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는 역시 미국 현지 뷰는 다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미국 현지도 지금 국장이 그 정도로 K 배터리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신다. 네, 저는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대표님이 저희 이제 복도에서 네. 따로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 네, 요걸 얘기를 하셔가지고 혹시 소비재단에서 뭔가 네.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사실 하고 더치브로스 여쭤봤거든요. 얘기거든요. 그 더치브로스가 또 미국 주식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아세요. 그 커피 회사인데 그 미국에 가면은 월마트 앞에 항상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더치브로스가 있어요. 더치브로스. 예. 그래서 이 더치브로스가 되게 유명해진 게 굉장히 직원들이 단골 고객들 막 생일도 기억하고 막 생일 노래도 불러주고 막 이러면서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도 좋게 봤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본사의 어떤 마케팅 능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본사가 프랜차이즈 입지 선정을 하는 능력이 좋고 굉장히 새로 그 가맹점주들한테 좋은 금리나 어떤 마케팅 어떤 주요 입지들을 제공하는 능력이 좋아서 예. 관심을 갖고 있다가 제가 추가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네. 경쟁 상대가 좀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약간 넘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치브로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오프닝 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이런 것도 좀 봤습니다. 뭐 어제는 상호관세를 25% 올린다 이런 이야기 있었고 네, 네.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다 이런 두 가지 코멘트에서 뭐 사이에서 트럼프가 한 발짝 물러섰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은 CEO 입장에서 어떻게 CEO? 트럼프를 CEO라고 비교를 한다면 예. 트럼프 입장에서 그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투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 안 합니까?라고 화두를 던지고 한번 압박을 넣어줬다. 한번 압박을 넣어주고 또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네. 동반자니까. 또 이제 한 번 더 유화 제스처를 하고 그래서 항상 그 타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화두 제시하고 강하게 갔다가 또 다시 실무진한테 부드럽게 하고 그냥 뭐 전형적인 어떤 타코 협상. 트레이드. 예, 그냥 그 일환이라고 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뭐 현대차가 관세가 올라갔잖아요. 지금 네, 현재 네, 상황으로 내려가는 상태가 그렇죠. 아니에요. 15에서 25% 예, 올라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미국 완성차 기업의 네. 투자 매력도가 더 올라간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첫 직장이 현대자동차그룹 회계팀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 주시원분들도 좀 많이 알고 네. 하는데 현대자동차 주시원분들이 현지에서 채용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 우수 인재를 뽑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애들은 전통적인 제조 자동차를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 안 해서 핵심 인재들이 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근데 로봇은 또 얘기가 달라져요. 아, 그러니까 지금 관세율이 우리 안 그래도 제가 어저께 그 고객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이거 현대차 폭락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지금 올라간 이유가 로봇으로 올라간 거면 관세는 지금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역시 대표님의 이 보는 뷰가 넓기 때문에 미국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뷰로 현대차까지도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재승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